바닷바람이 살짝 차갑게 불어오는 부산 영도 앞바다. 지금은 고요하지만 60년 전 이곳은 늘 분주했습니다. 배가 들어오면 부산항은 사람들로 가득 차고 고기 비린내와 땀 냄새가 뒤섞여 있던 곳. 그때 20살 청년 김씨는 매일 새벽 바다로 나섰습니다. 내가 아니면 우리 식구가 굶는다. 그 말 하나로 바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숙명이 되었지요. 파도가 치는 날도,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도 그는 밧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은 갈라지고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 청춘은 바다 위에서 단련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늘 가슴속에는 한 가지 다짐이 있었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고생 안 시킨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1960년대 부산은 피난민으로 북적였고 산 중턱마다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죠. 보수동, 초량동, 영주동, 수정동 산길을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판잣집들은 김씨의 눈에도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아미동처럼 일본인 공동묘지, 납골 땅 위에까지 집을 짓고 사는 이웃들을 보며 김씨는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모두가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고단한 삶이었으니까요. 삼복도로가 놓이고 부산터널이 뚫렸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삶은 버거웠습니다. 영주동 주민들이 급수차에 의존해 물을 나르고 연탄 한 장에 온 가족이 몸을 녹이던 시절, 김씨 역시 고된 노동으로 번 돈으로 가족의 끼니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 바닥에선 독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 그는 거친 파도처럼 거친 세월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는 틈틈이 동천 주변의 옛 모습을 사진으로 담고 허기진 배를 채우던 냉채족발 한 접시의 소박한 행복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 시절 김씨에게 가장 큰 기쁨은 바로 그의 아내 영희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부두에서 생선 장사를 돕던 영희는 고운 얼굴만큼이나 마음씨도 곱고 야무졌습니다. 거친 바다 사내인 김씨와는 다르게 그녀는 언제나 차분하고 현명했습니다. 영감, 오늘 고생 많았지? 뜨신 국물 한 그릇. 묵고의 힘내이소. 영희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김씨의 하루 고단함을 씻어주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렵게 가정을 꾸렸습니다. 좁은 판잣집이었지만 영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온기가 돌았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김씨는 바다에서, 영희는 시장에서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댔고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힘든 날이 많았지만 서로의 눈을 마주하면 다시 일어설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척박한 땅에서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영감, 우리 이제 아들 하나 낳아도 되겠지. 더 영희의 조심스러운 말에 김씨는 그제야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의 거친 손은 영희의 배 위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바다처럼 깊고 부산의 삼복도로처럼 굽이굽이 이어져 갈 것이었습니다. 마치 겨울을 나는 연탄불처럼 두 사람의 사랑은 뜨겁고 아련한 불꽃을 피워 올렸습니다. 영희가 해준 된장찌개는 김씨에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진수성찬이었고, 그들의 작은 집은 세상 그 어떤 궁궐보다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도시의 그림자. 세월이 흘러 김씨 부부에게 아들 민우가 찾아왔습니다. 민우는 부부의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김씨는 민우에게만큼은 자신과 같은 고생을 시키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민우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영희 역시 낡은 재봉틀로 밤새도록 옷을 만들며 남편의 짐을 덜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오로지 민우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부산은 급격한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도시 개발은 가속화되었고 돈의 논리가 모든 것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의 그림자 역시 도시 곳곳에 드리워졌습니다. 김씨가 일하던 부두에도 점차 어두운 세력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지만 가족을 위해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김씨,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저번처럼 시원하게 한 방 날려야지. 부두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가 그를 다독였지만 김씨는 그저 쓴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가족이 있으니 참는 거지.
나 혼자였으면 진작에 다 엎어버렸을 기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꽃이 살아있었지만 현실의 무게는 그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부두의 어두운 세력이 김 씨에게 부당한 일을 강요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는 폭행을 당했고 한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희는 남편의 상처를 보며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영감, 이제 그만두면 안 되겠습니까? 내라도 죽도록 일하면 될 낀데. 그녀의 간절한 부탁에도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손 놓으면 우리가 먹고 살 길이 막힌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물러서면 저놈들은 더 기세등등해질 끼다. 절대 이대로는 못 끝내. 김 씨는 아물지 않은 몸을 이끌고 다시 부두로 향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작은 몸이었지만 그는 거대한 폭풍우에 맞서는 작은 배처럼 용감하게 맞섰습니다. 그의 용기는 동료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고 결국 부당한 세력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김 씨는 부두 사람들에게 영웅처럼 추앙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어둡고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자신의 모습을 혐오했고 아들 민우에게만큼은 절대 이런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민우가 공부에 전념하도록 모든 것을 지원했습니다. 민우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내 아들은 나처럼 살지 않을 기다. 내 아들은 다른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그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거친 바다에서 일하면서도 아들의 교복을 단정하게 다려주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들을 위해 따뜻한 야식을 준비했습니다. 영희 역시 남편과 같은 마음으로 민우를 뒷바라지했습니다. 민우가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다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부부는 세상 그 어떤 부자보다도 행복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민우는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김 씨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오랜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영감, 우리 아들이 해냈습니다. 이제 우리 민우 꽃길만 걷겠지? 영희는 기쁨에 겨워 김 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김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과연 이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의 거친 손과 투박한 말투가 아들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도시의 그림자가 그들의 삶에 다시 드리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산부 아버지의 그림자 민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떠났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영감, 민우가 성공해서 돌아오면 우리도 서울로 이사가는 건 어떠십니까? 영희의 말에 김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서울 가서 뭘 할 끼고? 나는 평생 이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인데. 그는 부산 부두를 떠나 서울의 화려한 도시 생활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들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민우는 빠르게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는 게임 업계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으며 젊은 나이에 자신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뻤지만 동시에 민우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우는 바쁜 회사 일로 부산에 자주 내려오지 못했고 전화 통화도 뜸해졌습니다. 김 씨는 서운했지만 아들의 성공을 위해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민우의 회사가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자랑스러워 잔치라도 벌이고 싶었지만 민우는 오히려 그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행사인데 괜히 오셔서 민폐 끼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민우의 싸늘한 말에 김 씨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내 고집 때문에 아들이 나를 멀리하는 건가? 그는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는 몰래 서울로 올라가 아들의 글로벌 출시 회의를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발표회 당일 김 씨는 경비원 복장을 하고 민우의 회사 출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회사 앞 출입구에서 경적이 울리는데 경비원 왜 출입문을 안 열어줘? 오늘 글로벌 출시 총회라 소란 금지야. 갑작스러운 상황에 그는
당황했지만 곧이어 차에서 내리는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민우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얼른 문 열어 차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알아? 민우의 오만한 태도에 김 씨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변했단 말인가? 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이성을 되찾고 아들에게 규칙의 중요성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차에 누가 타든 상관없어. 오늘 8시 글로벌 출시 총회 개최야. 보안 유지를 위해 그 누구든 지각자는 일체 출입 금지야. 김 씨의 단호한 말에 민우는 격분했습니다. 차 안에 대표님이 타고 계셔요. 대표가 어때서? 난 규칙대로 해. 능력 있으면 날 해고시켜봐. 민우는 경비원에게 소리쳤지만 김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우는 씩씩거리며 차에서 내려 걸어서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멀었구나. 내 아들 글로벌 출시 총회는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3대 게임사의 대표들이 민우의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나섰고 민우는 세상의 주목을 받으며 성공의 정점에 서 있는 듯 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의 성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3대 게임사 대표들의 눈빛에서 탐욕과 음흉함을 읽었습니다. 저놈들은 절대 공짜로 투자하지 않을 기다. 그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김 씨는 민우에게 경고했습니다. 늑대가 토끼한테 먹이를 주겠다고 조심해. 너를 노리고 있어. 하지만 민우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려 했고 그 순간 김 씨는 계약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왜 지분양도 계약서로 되어 있는 거죠? 1천억으로 민우게임즈 지분 70%를 사겠다고요? 민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3대 게임사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좌절감에 빠진 민우는 무릎을 꿇으려 했고 김 씨는 그런 아들을 보며 격분했습니다. 어서 일어나. 이렇게 쉽게 남에게 무릎을 꿇다니. 어릴 때 내가 뭐라고 가르쳤어? 남자의 무릎은 함부로 꿇는 게 아니야. 민우는 아버지의 말에 반항했습니다. 시설 경비원 주제의 교육 타령이에요. 당신은 어릴 때부터 허세 부리지 말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매번 선생님이 물어볼 때마다 내 아버지는 뭐 하시냐고 물으면 우리 아빠는 경비원이에요라고 했을 때 친구들이 나를 얼마나 비웃었는지 알아요? 민우의 말에 김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들에게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회장 김 씨의 통쾌한 반전과 경영 수업을 해주기로 한 김 씨는 아들이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이내 강한 의지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아빠는 네가 재벌 2세들의 나쁜 버릇에 물들까 봐 두려워서 그랬어. 또 헛소리하고 있네요. 저는 가난한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남에게 무릎 꿇고 남에게가 될 거예요. 미래의 제 아이만큼은 내 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려고요. 아버진 경비일 말고 또 뭘 할 줄 아시는데요? 아들의 절규에 김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회사를 만들어놨는데도 이런 아버지를 둔 게 너에겐 실패구나. 아들아, 이런 일시적인 득실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너는 아직 젊고 도전할 용기만 있다면 아직 기회는 많아. 민우는 아버지의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운명을 바꿀 기회는 이번이 유일했는데 놓쳤잖아요. 저는 재벌 2세도 아니잖아요. 그러자 김 씨의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누가 너는 아니라고 했냐? 일단 저들을 데려와. 그의 말과 함께 건장한 체격의 사내들이 3대 게임사 대표들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어 등장한 사람은 미모와 실력을 겸비한 김 회장의 참모 차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말에 민우는 물론 3대 게임사 대표들까지 경악했습니다. 회장님, 대체 무슨 말이지? 김 씨는 차분하게 명령했습니다. 회장님, 당신들은 누구길래? 대표님, 회장님의 능력은 당신의 상상 이상입니다. 지금 즉시 3대 게임사를
처리한다. 30분 안에 3대 게임사가 완전히 망하는 걸 봐야겠다. 3대 게임사 대표들은 그의 말을 비웃었지만 차 실장은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뭐 망하게 하겠다? 어디서 큰 소리를 치고 있나? 그 순간 전 세계 3대 게임사의 총수 전 회장이 등장했습니다. 저분이 대한민국 최고 게임사의 총수 전 회장이야. 소문이 전 회장과 김 회장은 사이가 안 좋다던데 피바람이 일어나겠어?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전 회장을 향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전 회장님, 드디어 오셨군요. 김 회장이라는 놈이 우리 3대 게임사를 처리한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회장님. 사실 업계에 알려진 당신의 소문은 익히 알고 있어. 우리 3대 게임사는 작은 기업들이 아니야. 그런데 뭐 우리를 망하게 만들겠다고 김 회장이 시켰나 보지. 어디 할 수 있으면 해봐. 나 전 회장이 있는 한 그런 꿈도 못 꿀 거야. 이 세 명이 왜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지 알겠네. 당신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구나. 맞아, 민수게임즈 인수를 지시한 건 바로 나야. 바로 이 세 명이 한 거지. 내가 중간에 나타날 줄은 몰랐어. 내 계획을 망쳤군. 하지만 나라도 민수게임즈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망가뜨리겠어. 전 회장의 오만한 발언에 김 씨는 더욱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뭐라고? 민수게임즈를 망가뜨려? 안타깝게도 너의 계획은 물거품이 될 거야. 하하. 고작 경비가 나서는 주제 내 구두나 할까 경고하는데 회장님께 예의를 지켜 경비원을 존중하라고. 하하. 지금의 나는 이 나라와 마음먹는 존재. 이대 뭐가 어째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 줄 몰랐네. 확실히 우물안에 개구리야. 우쭐대는 꼴이 꼭 재롱잔치를 보는 것 같구나. 어디 한번 해봐. 민수게임즈를 건드릴 수 있는지. 좋아, 기대하라고. 여러분, 오늘은 민수게임즈 발표회 및 상장 첫날이니까 3대 게임사의 모든 자금을 동원해서 상장 즉시 퇴출시켜버리세요. 3대 게임사의 핵심 전략팀이 투입되고 민우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아버지, 이자들이 내 회사를 망치려 해요. 어떡하죠? 김 씨는 아들을 다독였습니다. 아들아, 오늘부터 이 아빠가 첫 번째 경영 수업을 가르쳐 주마. 큰일을 이루려면 태산 앞에 무너져도 변하지 않는 기계가 있어야 해자. 이제 아버지 찬스 쓰나요? 기대되네요. 오랜만에 회장님이 직접 나서시는 걸 보게 되네요. 차 실장은 김 씨를 믿고 따랐습니다. 차 실장, 이런 놈들을 굳이 내가 상대해야겠어. 직접 해봐. 하지만 회장님 상대는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 총수인데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때 겉은 화려하지만 PC방 게임이자보다 불편할 것 같은 의자가 들어오고, 너는 이미 나에게 검증받은 실력자야. 맘껏 해봐. 주식 시장은 요동쳤습니다. 하하. 허세 부리지마. 빨리 민수게임즈 주가 보고해. 회장님, 오늘 민수게임즈 개장 상장가 17,000원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100억 투자 호재 소식으로 현재 22,000원까지 폭등했고 상한가에 근접했습니다. 전 회장은 격분했습니다. 상한가 지금 종력으로 민수게임즈 주가를 눌러버려 30분 안에 민수게임즈를 하한가로 만들어버린다. 하지만 차 실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실장님, 이제 주식을 팔기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대응하죠? 나를 왜 봐? 지금은 네가 헤드해야 하지만 회장님, 내가 평소에 가르친 대응법으로 마음껏 해봐. 자, 전부 방어 준비. 이때 차 실장은 잠깐, 이건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들이 팔게 놔둬 골드만 삭스의 통보에 저들이 공매도를 시도한다면 돌아올 길을 완전히 차단해버려. 네, 알겠습니다. 골드만 삭스의 등장에 전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골드만 삭스라면 전 세계 3대 투자 회사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민수게임즈 주가가 왜 안 떨어지는 거야? 회장님, 상대 측이 골드만 삭스 자본을 동원해서 막고 있습니다. 골드만 삭스 자본이 어쨌다는 거야? 방법을 찾아서 전부 박살을 내버려. 회장님, 저희가 어떻게 골드만 삭스 자본과 맞서겠습니까? 됐어. 우리의 모든 고정 자산을 담보로 걸어라. 난 믿지 않아. 조그만 민수게임즈 하나 못 잡는다고. 회장님, 작은 게임에서 하나 잡겠다고? 이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오늘 민수게임즈를 박살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업계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
민수게임즈를 완전히 박살내버려네. 예, 알겠습니다. 전 회장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오부 진정한 승리. 전 회장은 광기에 휩싸여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지만 김 씨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승산이 얼마나 돼요? 난지는 싸움은 안 해. 그의 확신에 민우는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었습니다. 잠시 후 전 회장 측에서 승전보가 전해졌습니다. 회장님, 민수게임즈가 곧 청산됩니다. 다 잘했어. 오늘 여기 있는 직원들에게 보너스 2천만 원씩이다. 전 회장은 환호했고 민우는 절망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졌잖아요. 하지만 김 씨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들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민수게임즈는 이미 망했다고요. 그때 차 실장이 들어와 김 씨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시키신 일은 이미 완료됐습니다. 김 씨는 아들을 향해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세 번째 수업이다. 한 곳만 보지 말고 전체를 봐야지. 마지막에 오는 자가 진정한 승자다. 그 순간 전 회장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가 자산을 현금화하는 동안 골드만 삭스에서 모든 지분을 털어갔다고. 전 회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제가 금융업계에 있으면서 이런 완벽한 작전은 처음 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야? 주변 사람들은 경악하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김 씨는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보고도 모르나? 정말 대단하세요. 아버지, 이제 너는 3대 게임사의 최대 주주가 됐다. 이제 쟤네들도 이 사회 소집해서 얼른 쫓아내버려.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전 회장,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한순간에 이럴 수가 있어? 대답해봐. 몰라, 나도 모른다고. 전 회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민수게임즈는 다시 민우의 손에 들어왔고 3대 게임사의 지분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차 실장이 민우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제 당신의 아버지가 누군지 소개해드리죠. 세계 최고의 사모펀드 골드만 삭스의 회장님이십니다. 민우는 충격과 감동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왜 지금까지 저한테 숨기셨어요? 김 씨는 아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너를 재벌 2세로 키웠다면 지금처럼 뛰어난 능력을 가질 수 있었겠니? 아들아, 앞으로 골드만 삭스도 너에게 맡기겠다. 아빠를 실망시키지 마라. 민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절대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전 회장은 분노에 차서 김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끝났지만 전 회장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가 남아서 도와주랴. 김 씨는 웃으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큰 도움을 주셨는데 계속 도움을 받는다면 제가 너무 무능해 보이잖아요. 김 씨는 아들의 당당한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역시 내 아들다워. 그럼 나는 어디 가서 계속 경비나 할까? 민우는 웃으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또 무슨 경비예요? 아, 맞다. 여기 소개팅 모임 초대장이 있는데 저 대신 가서 새 엄마 한 명 만들어주세요. 김 씨는 아들의 능청스러운 말에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뭐야? 감히 아버지한테 농담을? 차 실장 역시 웃으며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직 젊으신데 왜 혼자 계세요? 아드님을 위해서만 살지 마시고 이제 자신을 위해서도 생각해보세요. 김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한번 시도해볼까? 그의 눈빛에는 다시 한번 젊은 시절의 열정과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부산 부두의 거친 삶 속에서 피어난 그의 불꽃 같은 지혜와 사랑은 아들을 통해 더 넓은 세상으로 뻗어나갈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부산의 바다처럼 깊고 삼복도로처럼 굽이굽이 이어지며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